김신영 기자가 이 주주클럽을 준비하느라 정말 전국을 누비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무료 방송 아닙니까? 사실 기고만장 기자실은 유료로 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사실은. 아, 그렇습니까? 왜냐면 우리 김 기자가 정말 그 귀한 시간을 다 털어가지고 네. 지방까지 가가지고 막 찍어와서 해주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를 너무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보는 습관이 들면 안 돼요. 돈을 버시려면 돈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쵸. 공짜로 뭐 이렇게 돈이 되는 건 없어요. 다 그만 대가가 필요합니다. 자, 유료 방송이라고 생각하시고 가정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들 우리 김 기자가 김신영 기자가 잘 전해주고 있는 코너죠. 주주클럽. 자, 이번 시간에는 일단은 코스닥 기업의 그 시장의 무선통신 장비 기업 KMW 네. 라고 이렇게 소개가 나갔습니다. 네. 자, 김 기자, 네. 어떤 기업인지 한번 짤막하게 좀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네, 이번에는요, 경기도 화성에 있는 회사를 다녀왔거든요. 이제 KMW가 첫 번째로 소개할 기업이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장비 기업인 테크윙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 KMW는요, 지난 1991년에 설립이 됐고, 그다음에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하고 LED 조명을 만드는 회사예요. 예. 그래서 주력 상품은 왜 리모트 라디오 헤드라고요, RRH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주력 제품을 만들게 된 계기가요. 왜 위기는 기회라고 하죠. 키코 사태를 맞았습니다. 여기도 코스닥. 그래요? 그래서 키코 가입으로 3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봤대요. 근데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밤야할 거 없이 기술 개발에 나서서요. 대표 이사님도 직접 그때 이제 컵라면을 드시면서 연구 예, 개발했군요. 연구 개발해서 나온 게 바로 이 리모트 라디오 헤드 RRH 제품이라고 군요. 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오. 제품들이. 근데 이 제품이 어디에 쓰이냐? 통신기지국에서 이제 주파수 송수신을 담당하는 장치래요. 그래서 우리 왜 LTE 많이들 말하잖아요. 롱텀 에볼루션이라고 이런 전파망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을 지금은 이제 미국의 이동통신사 3위라고 해요. 그 스프린트하고 일본의 NEC 등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실 거는요. 이 KMW의 그 수출과 내수 비중이 7대3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일본 그 등지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의 스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비중 있는 그런 거래처죠. 예. 요새 LTE가 대세예요. 모 회사는 TV 광고 보니까 우리는 이것을 LTEA라고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국내에도 LTE 많이. A? 코리아니까 LTEK 그러지 LTEA가 뭐예요? 촌스럽게. 그죠? 그렇습니다. 네, 세심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좀 이렇게 A형이라 약간 좀 사실. 아니 근데 그런 문제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그래요? 하시더라고요. 네. 네. 코리아 LTEK 좋잖아요. 괜찮네요. LTE 맨뭐 툭 너무 고리타분하잖아요. A, B, C, D 가면 네. 재미도 없고 재밌게 해야죠.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자, KMW의 실적 네. 얘기해 주시죠. 요즘에 또 어닝 시즌이잖아요. 지난주에 삼성 그 잠정 실적 발표했죠. 많이 났었죠, 한번. 예. 그래서 네. KMW 지난 1분기는요. 여기가 수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연결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연결 기준으로 매출 946억 원, 영업이익은 163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분기 아직 정확하게 추산되지 않았는데 어제 전화 통화를 한 결과 1분기보다는 매출이 약간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었어요. 워낙 1분기 때 그 안테나 쪽에서 매출 부분이 되게 많이 나왔대요. 100억 원 이상 정도가 더 많이 나와서 이번 2분기 때는 이제 업황 부진도 있고 해서 조금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2분기 영업이익은 어떠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1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매출은 다소 떨어지지만 영업이익은 조금 지난 1분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것이다. 네. 그런데 그 이유가 환율 때문에. 환율이 조금 수출만 올랐죠. 하니까. 네, 예. 올랐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지난 1분기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나온 수치는 아니고요. 아니고, 예. 그래서 근데 왜 오늘 제가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요. 일본 소프트뱅크가 미국 스프린트 그 인수를 완료했다고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이 KMW에 이제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소식이에요. 왜냐면 미국하고 일본 이제 더 나아가 중국까지 LTE망을 점점점 갈수 확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 기업이 소프트뱅크가 이제 미국의 스프린트를 인수함으로써 이제 LTE 사업을 더 확대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스프린트의 매출 40%의 40%. 비중이 있는 이 KMW 또한 이제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해가지고요.
이달 들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주가가 꽤 좋았습니다. 주가가 좋네요, 진짜. 네. 2만 거의 7천 원까지 갔었어요. 그런 또 얘기가 있었군요. 네, 네. 소프트뱅크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RRH, 키코 사태의 어떤 그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됐다. 네. 그래서 개발한 게 RRH인데 이게 지금 LTE 사업과 맞물려서 대박이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네. 이쪽에서 보면은 최근에 나온 얘기가 이제 LED 조명 사업 쪽으로 뭔가를 더 해보겠다. 이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네, LED 조명 사업은 신사업은 아니에요. 기존부터 하고 있던 사업인데 원래. 그 사업 비중을 넓히겠다,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제가 딱 생각해 본 게 좀 네.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넓힐 필요가 있더라고요. 왜 각 업종마다 이제 사이클이 있잖아요. 잘 네. 되고 못 되고 그런 사이클이 있어서 각 기업들마다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넓혀 나가는 그런 그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이제 사업 업황에 잘 좌지우지 되지 않으려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KMW도 LED 조명 사업을 넓히려고 하는 게 또 앞으로의 그 향후 전망도 되게 좋고요. 그래서 LED 조명 사업 올해는 조금 더 집중해서 조금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라는 이제 전략을 밝혔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또 여름 들어서 전력난도 많이 나고 그러죠. 그래서 왜 저희 출입처 나가보면요. 캄캄합니다. 조명을 안 킵니다. 왜냐하면 조명 또한 이제 그 실내 온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캄캄한데 이렇게 전력량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LED 조명 사업이 더욱 빛을 발하지 않을까라고 회사 측은 이제 관측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KMW LED 조명을 만드는 겁니다. 패키징이 아니라 KMW는 이 LED 조명을 만드는 조명. 기업인데 LED 브랜드 기가테라라는 브랜드가 지금 있대요. 그래서 이 브랜드 제품이 미국 보잉사하고 아랍에미레이트의 그런 국제 전시장에 아부다비 국제 전시장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대표 이사님께서 직접 이 LED 조명 사업에 대한 향후 이 전망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경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합쳐진 융복합 기술 또는 융복합 제품들이 이루어지고 성공할 때만이 글로벌 시장에 살아남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KMW도 무선통신 기술이 원천 기술,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조명 제어 기술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그 지능형 전력망 제어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신사업을 창출하고자 하는 게 이제 향후 아마 5년, 10년 동안에 이루어질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뒤에 화면에 그 LED 조명 제품이 보이네요. 네. 야, 이 김 대표님은 정말 의지가 딱 그 말씀하시는 게 딱 느껴지네요. 아, 그런가요? 그죠? 네. 네. LED 조명 쪽에서도 잘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왠지. 알겠습니다. 현장감이 있는 인터뷰였습니다, 상당히. 예. 자, 김 기자, 네. 또 아까 얘기한 대로 테크윙 또 다녀오셨다고요? 예, 테크윙은요, 이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왜 최근에 코스닥 대상 시상 맞아요. 있었잖아요. 그게 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상을 받는가 봤더니 테크윙이라는 기업이 또 이름에 올랐더라고요. 맞아요. 시상을 했더라고요, 수상을. 그랬더니 어떤 상을 받았냐면요, 차세대 기업상을 받았습니다. 차세대 기업상? 예. 네. 코스닥 협회 주최 코스닥 대상이라는 그런 시상식에서 차세대 기업상을 받았는데요. 테크윙은 지난 2002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 이걸 만들고 있는데 이게 시장 점유율이 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50.5%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네요. 좋아요. 근데 핸들러는 이제 반도체 테스터의 검사 품질에 따라서 이제 자동 이송되고 분류하는 그런 후공정 장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요 납품처로는 SK 하이닉스, 하이닉스 요즘에 괜찮죠.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LPDA 메모리, 도시바 등에 모두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메모리 반도체 핸들러는요, 요 테크윙의 전체 매출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LPDA예요? LP다예요? LP다로 알고 LP다인데. 있었죠. 네. LP다 메모리죠. 네, LP다.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썼습니다. 아니, 이 테크윙이 네. 정말 세계 시장 점유율이 1위거든요. 유리군요. 그러니까. 네. 핸들러. 자, 그런데 차세대 기업상을 받았어요. 그 사업 다각화 얘기를 해야 네. 뭔가 좀 다음 미래에도 뭔가 일을 잘할 수 있다. 네. 성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자, 사업 다각화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테크윙도 이제 미래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양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디스플레이 분야,
사업을 다각화한다고 이제 밝혔어요. 최근 지난달에요. 그 ENC 테크놀로지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가지고요. 오. 지분 46만여 주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ENC 테크놀로지 지분율이 78% 정도가 돼요. 그래서 아. 최대 주주에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ENC 테크놀로지는 어떤 기업이냐? LCD, 그다음에 OLED 아. 등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을 거듭 인수함으로써 디스플레이 분야에 진출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신성장 사업으로요. 오.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이 비메모리. 지금 거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이제 공을 들였다면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죠. 이제 검사 공정 장비도 올 하반기부터는 양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비메모리 쪽에서 이제 매출이 잡힐 걸로 보고 있었거든요. 아, 비메모리 쪽에서요? 네, 오. 자세한 거는 회사 측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테크윙은 지금 현재까지 창업 후 지금 현재까지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2년여 전서부터 그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외에 그 인터페이스 보드라든지 다른 그 관련 부품을 그 개발을 해왔고 올해를 기점으로 그 비메모리 분야인 로직 핸들러 분야에도 지금 개발을 완료해서 지금 국내에 있는 국내 두 개사의 지금 데모 평가를 진행 중이고 그 데모 평가가 성공리에 완성이 되면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판매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네, 네. 장남이세요? 네 장남. 외자시죠. 아니, 그러니까 저분은 장남 같이 생기셨네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장남 상무시길래 오늘 장남이신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럴 수 있죠. 네, 오늘 좀 네. 성함을 가지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재밌네요. 그죠? 네. 아, 그리고 어제 이걸 준비를 하면서요. 그 메모리 반도체와 네. 메모리 반도체의 차이점을 또 알아봤어요. 아. 메모리 반도체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반도체고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맞아요. 그다음에 아날로그 반도체들. 음. 그러니까 비메모리는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것을 그렇죠. 모두 다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해요. 근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 이 사업을 봤더니요. 우리나라는 이제 신시장이더라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미국하고 일본하고 네, 확 독심 잡고 있죠. 거기서 이제 꽉 네. 잡고 있고 삼성도 이제 뒤늦게 지금 하려고 하는데 네, 아직 그렇게 혁혁한 성과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가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테크윙 실적도 한번 우리 김 기자가 네. 갔다 오셨으니까 네, 네. 우리 저 장남 CFO님의 말씀도 좀 이렇게 대신 전해주면서 한번 실적 좀 네. 짚어주시죠. 네, 테크윙의 지난해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지난해 실적 반도체 업황 안 좋았죠. 아. 안 좋아서 실적이 저조했거든요. 매출액 920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 119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분기 실적을 봤더니요. 1분기 매출은 나쁘지 않았어요. 1년 전보다 42% 증가한 180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324% 증가한 1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단기 네. 순이익은요. 그 왜 여기가 선물한 거래를 해가지고요. 아하, 환손실이 또 났어요. 났구나. 예. 환율이 내릴 줄 알았는데 올랐잖아요. 올해 상반기 때. 맞아요, 그래서 올랐죠. 21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2분기 실적 많이 2분기가 이제 궁금하시죠? 중요하죠. 네. 어제 알아봤더니요. 아직 여기도 이제 정확한 수치가 집계를 되지 않았어요. 네. 하지만 이 반도체 사업은 1분기가 비수기라고 합니다. 2분기가 그나마 나은 낮고. 나은 환경이라고 하는데 1분기에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 이제 나온 거래요. 지난 1분기 때 아까 말씀드렸죠? 42% 넘는 매출액과 324% 네. 증가한. 그래서 2분기에는 전분기보다는 이제 낮진 않을 거지만 낮은데 그래도 이제 조금 완만한 그런 수준의 실적을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교했을 때는 조금 줄지만 네. 네, 그래도 뭐 이제 1분기 때 환손실이 좀 났었군요. 2분기 때도 조금? 네, 환손실이 날 거예요. 날 거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게 선물한 거래를 미리 해놨기 때문에 네. 이 환율에 조금 수출 기업이다 보니까 환율이 좀 민감하죠. 네.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소폭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좀 이제 그 신사업도 좋고 이제 사업 다각화도 좋고 핸들러도 이제 세계 시장 점유율도 좋고 참 좋은데
아직 좀 이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그죠? 네. 네, 그 부분은 테크윙이 좀, 글쎄요, 좀 뭐, 누구는 뭐 돈을 벌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극복을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죠? 네. 자, 우리 김신정 기자의 주주클럽 여기까지 하고 약 한 2분에 걸쳐서 탐험을 빨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